네, 안녕하십니까. 발표를 맡은 세종대학교 무인이동체 전공 김세헌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저희 물류 분야에서 해운 물류 분야의 중요한 해운과 조선업에서 요새 가장 중요한 기술 이슈인 자율운항선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율운항선이라고 하면 조금 약간 생소한 느낌이 드실 수도 있는데, 보통 이제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좀 가까운 느낌이 들지만, 자율운항선은 좀 생소한 느낌이 있어서 오늘 이제 그 생소한 주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 설명을 드릴 때 세계에서 제일 지금 자율운항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노르웨이의 콩스버그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자율운항선이 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어떤 기술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는 어떻게 자율운항선을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그런 부분을 좀 설명드리려고 하고요. 우선 자율운항선은 좀 기술적으로 앞으로 많이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자율운항선 이미 기술이 개발이 완료되어 있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적용되어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율운항선이 이미 개발되어 있고, 제가 시운전, 실제 이제 시연하는 시운전을 다녀왔는데 그 동영상을 보면서 일단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운항선 시연 행사는 2018년 12월 10일경 아주 추운 겨울에 시작되었습니다. 네. 그날은 선박 운항이 힘든 거센 눈바람과 높은 파도가 있었습니다. 자율운항선 시승은 약 2시간 정도 섬과 선박이 많은 핀란드 다도해 지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갈 때는 자율운항선이 스스로 움직이는 완전 자율운항으로 수행되었고, 돌아올 때는 자율운항 선박 지역과 약 70km 떨어진 핀페리 육상사무소에서 원격으로 운항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었죠. 자율운항에서는 타 선박을 피하는 충돌 회피 기술도 중요하지만, 난이도가 높기로는 스스로 육지로부터 떨어져 나가거나 구두에 스스로 선박을 대는 기술이 가장 어렵고 미세한 제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길이가 100m 정도 되는 선박을 센티미터 단위의 오차로 제어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이죠. 팔콘은 8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설치되고, 탑승자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과 자율운항선을 지켜볼 수 있는 큰 스크린이 설치되었습니다. 롤스로이스 마린은 자율운항선이 운항하는 지역에 지형, 날씨 정보, 선박의 운동 모델과 다른 선박들의 움직임을 자율운항선이 스스로 인식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구현했습니다. 이런 인식을 위해 6개의 카메라, 8개의 라이다, 4대의 풍향계를 설치했습니다. 롤스로이스는 총 3척의 움직이는 선박을 운항하면서 스스로 콜리전 레귤레이션에 맞춰 3개의 선박을 피하는 모습을 시연했습니다. 또한 약 8개의 경로 반환점을 두어 자율운항선이 지정한 경로를 잘 따라가는지를 시연했습니다. 자율운항선을 개발하는 경우에도 이 이저방 기능은 기술적인 어려움으로 제외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번 롤스로이스의 자율운항선은 이저방 기능을 포함하여 모든 항해 구간이 자율운항으로 수행된 진정한 의미의 자율운항선이었습니다. 네, 이제 자율운항선 이제 실제 시운전 사례를 이제 같이 공유를 해드렸는데요. 저희 자율운항선 이제 업계에서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가 자율운항선 1위 기업인 콩스버그라는 기업이 2위 기업인 롤스로이스 마린을 인수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현대차가 기아차를 이제 인수했을 때 정도의 이제 화급 효과가 있었는데요. 자율운항선 세부 기술들을 콩스버그와 이제 롤스로이스 마린은 이미 기술 개발을 완료를 했고, 이 여객선에 적용을 해서 실제 각각의 기술 요소들을 모두 이제 시연을 한 그런 사례였고요. 그래서 이제 자율운항선 기술 개발이 아주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니라 이미 우리 주변에 와 있고, 그것이 이제 물류 기술들을 바꿔가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 5년, 10년 정도의 가장 큰 기술적인 화두가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 이제 보통 그 우리나라 이제 해운 물류의 99%는 선박으로 물류가 이송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선박 해운 물류에 있어서 선박이 이제 기술적으로 변화하는데 현재 지금 시장에서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선박은 스마트 선박이고요. 스마트 선박은 저희 스마트폰을 생각하시면 쉬운데 그 스마트 선박은 선박에 IT 기술을 적용해서 통신 인프라를 향상시키고 그 통신 인프라의 향상을 통해서 다양한 기능들을 더 에너지 효율이 좋고 그리고 많은 화물들의 움직임을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그런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선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선박이 발전하면 자율운항 선박으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자율운항 선박은 무인 선박과는 좀 구분할 필요가 있고요. 무인 선박은 선장이나 선원이 아예 타지 않는 그런 선박을 의미하고 자율운항 선박은 사람의 숫자가 줄게 되지만 사람의 타는 것과는 상관없이 스스로 선박이 운항하는 선박을 의미를 합니다. 근데 자율운항 선박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스마트 선박 단계를 거쳐서 통신 인프라들이 갖춰져야 자율운항 선박으로 발전하게 되는 그런 선결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룸버그 리포트에 따르면 그 자율운항 선박은 1년에 155조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 규모는 현재 조선 산업 시장의 전체 그 선박 건조 시장이 약 155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슷한 정도 규모로 성장을 할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해운 강국임과 동시에 조선 산업의 강국인데요. 지금 수주량 기준으로는 세계 1위를 달리고 있고 그 강한 조선 산업 중에 대표적으로 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삼성중공업이 세계 시장을 리드를 하고 있는데 이 세 개의 업체는 자율운항선을 기술적으로 접근을 할 때 우선 스마트 선박을 기술적으로 발달시키고 그 기술들을 발전시켜서 자율운항선을 실현하는 쪽으로 기술 정책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2025년까지 자율운항선을 개발하는 국책 연구 과제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 선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 해운 물류 산업에 이미 적용이 돼 있고요. 최근에 현대상선 HMM에서 건조한 24,000 TEU 컨테이너의 그 스마트 기술들이 국내 조선 3사가 개발한 스마트 선박 기술들이 모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000 TEU라고 하면 저희 보통 그 컨테이너 트레일러에 올라가는 그 컨테이너를 24,000개 정도 실을 수 있는 선박이고요. 최근에 기사를 보면 그 현대상선 이 건조한 선박들이 성공적으로 지금 그 물류에 투입돼서 그리고 선박 그 물류를 실어 나르고 있고 이제 원래는 유럽 노선만 실어 나르고 있던 것이 요새 그 코로나 때문에 그 물동량이 늘어서 미국 쪽까지 이제 그 노선을 늘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율운항 선박은 크게 5가지 정도 기술 요소로 분류가 되는데요. 우선 선박이 스스로 움직이는 자율운항과 관련된 기술, 그리고 선박이 스스로 본인의 이제 고장난 부분을 고치는 자율 유지 보수와 관련된 기술, 그리고 자율운항선이 되면 기존 선박에 비해서 선원들이 거주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간들이 바뀌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바뀌게 되는 부분에 대한 자율운항선 설계에 관련된 기술, 그리고 육상에서 자율운항선을 원격으로 운항하게 되는 원격 제어에 관련된 기술, 그리고 이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통신 인프라에 관련된 기술이 있습니다.
자율운항 선박이 되면서 이제 위쪽 그 그림이 이제 전통적인 선박의 설계고요. 아래쪽 선박이 이제 자율운항선의 이제 그 개념 디자인입니다. 보시면 그 지금 동그라미 쳐져 있는 부분들이 기존 선박에서 자율운항 선박으로 변화하면서 변경이 될 수 있는 설계 요소들 부분들이고요. 전통 선박과는 자율운항 선박은 무척 다른 형상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기존 조선업계가 가지고 있는 설계 능력의 장점들이 자율운항 선박에서는 더 이상 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도 되고요. 그래서 자율운항 선박의 설계에 대한 그런 추가적인 연구들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율운항선이 도입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운용 방식들이 도입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 배를 한 척 운항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척이 한꺼번에 운항하게 되는 군집주행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큰 배가 드론식 같이 작은 배들을 같이 운항을 하는 그런 마더 앤 드론식 컨셉과 같은 새로운 운용 방식들이 시장에 도입되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자율운항선이 도입되면 기존의 이제 선박의 충돌 사고 같은 경우에는 90% 이상이 선원의 부주의 때문에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자율운항선이 도입되는 경우에는 선박 충돌이 감소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그 발표에서 더 연정훈 실장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이제 바다에는 자율운항선이 도입되고 그리고 육상에는 자율주행차가 도입되면 중간에 항만이 디지털화되고 그 디지털 인프라나 IT 인프라가 향상되는 부분이 무척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스마트 항만 개념이 도입해서 자율운항선과 자율주행차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들이 더욱더 요구될 예정입니다. 자율운항선이 도입되면 아까 이제 그 처음 동영상에서 원격으로 이제 그 선박을 운용하거나 그런 모습도 보셨는데 꼭 배를 타지 않더라도 그 육상에서 자율운항선을 운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이제 앞으로 펼쳐질 예정이고요. 실제로 북극을 운행하거나 아니면 너무 이제 그 육지에서 먼 곳에서 작업을 하는 선박과 같은 경우에 아니면 위험한 상황인 경우에 이렇게 자율운항선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아까 1위 기업이 2위 기업을 인수했듯이 무척 과감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산업계와 정부 차원에서 과감한 연구 개발 및 투자를 수행하고 있고 유럽의 경우에는 내륙 운하 중심으로 해서 운하 이제 그 대륙 내에 있는 그 운하를 중심으로 자율운항선 테스트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해서 자율운항선 기술들이 발전을 하고 있고요. 일본과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국가 연구과제나 아니면 대형 선사들을 중심으로 자율운항선 개발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조선 산업의 강점이 있기 때문에 자율운항선 설계도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대형 상선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연구 개발이 진행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미 스마트 선박들이 건조되어서 해상 운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스마트 선박을 이용해서 자율운항선의 기반 기술을 연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그 항만과 관련해서도 좋은 인프라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만과 자율운항선을 연계하는 연구도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륙 운하나 예인선 같은 경우가 자율운항선을 적용해 보기 무척 쉬운 대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기반 산업이 기존에 이제 데이터 분석을 요구하는 그런 산업들로 변화하기 때문에
이 자율운항선 관련해서 데이터 분석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